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중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출연을 네, 해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매일이 사실 이렇게 크리스마스처럼 좀 행복한 나날이 되도록 정책을 주도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인데요. 지난 16일이죠. 부처 네네. 업무보고 이후에 입양 GPT라는 자네 말씀이십니다. 네,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 해외 입양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날 뭐 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2022년에는요 142명이고 2023년에는 79명, 2024년에는 58명, 그리고 2025년에는 24명입니다. 그날 뭐 대통령 보고이기 때문에 뭐 이미 보고된 자료가 아니라 최신 자료를 보고해야 돼서 2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건 2025년 최신 통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뭐 58명인데 왜 24명으로 얘기했냐 이런 오해가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 보고이기 때문에 최신 자료를 보고하는 게 맞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해외 입양은 주로 건강 이상 아동이나 남아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입양이 됩니다. 네. 뭐 저는 장애라고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장애 아동 얘기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또 오해를 하시는데, 이 입양 체계의 공적 개편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입양 숫자가 아주 뭐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142건에서 지금 뭐 24건으로 줄었던 것처럼 굉장히 급속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가 있었던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뭐 저는 빠르게 답변하고 그리고 대통령께 최신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게 긴 시간 뭐 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2025년도 저물어 갑니다. 원장님께 올해는 어떤 해였을까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뭔가 시작하는 그런 해였던 것 같고요. 입양 체계 공적 개편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난 7월 19일에 민간 입양 기관이 중심이 되던 그런 입양에서 국가,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심이 된 입양 체계로 공적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뭐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특히 입양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뭐 공적 이관이 돼서 민간 입양 기관이 가지고 있던 입양 기록물을 저희 임시소고에 이제 보관하고 있고, 뭐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도 작년에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네. 2023년 7월 19일 날 그렇게 2024년 7월 19일 날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숫자가 약하네요. 2024년 7월 19일에 그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출발하게 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위기임산부들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친구나 아니면 뭐 부모에게까지 알리기 어려운 위기임신 그런 상황을 저희 1308 전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고 원가정에서 양육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상담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게, 이 숫자도 2024년에 901명에서 2025년에는 1658명으로 굉장히 좀 늘었거든요. 네. 이런 숫자들이 계속해서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 공백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또 뭐 법률 지원 같은 것들을, 후견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적어도 크게 얘기해서 한 9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9가지, 제가 9명의 자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사업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동 중심 체계, 뭐 아동 권리 기반의 체계를 구축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해였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뀐 공적 입양 체계에 따라서 입양을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예전에 이제 입양 절차나 입양 정보 공개 청구 이런 절차들이 네. 민간 입양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입양을 신청할 때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시면 되고 네.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실 때도 아동권리보장원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민간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던 뭐 시설에 흩어져 있던 입양 기록물을 한데 모아서 임시소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입양기관권은 다 왔는데 아직도 시설이라든지 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록들은 못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표준화하고 뭔가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입양 기록물이 뭐 임시소고에 보관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인데 그래서 다행히 기록과 관련된 최고 전문기관인 국가기록원의 뭐 이용철 원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해 주셔가지고 입양 기록물을 받아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네. 입양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이제 위탁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 전 영상만 봐도 이 기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맞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적 입양 체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그러니까 입양 절차의 그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입양정책위원회 는 복지부가 맡고 있고 그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운영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입양정책위원회에서 뭐를 하느냐? 입양 대상 아동의 뭐 그 확인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연, 그러니까 예비 입양 부모와 그 입양 아동의 결연 같은 것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있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올해 이제 비준이 됐고 올해 10월 1일부터 비준이 되어서 그게 이제 비준하게 되면 국가 간에 이제 약속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국가 간에 이제 약속을 하면서 권한 당국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입양 기록물의 보관 뭐 그리고 입양 정보 공개 청구의 그 진행 이런 것들을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네, 이 입양 체계가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업무들을 또 이렇게 담당을 해주고 네, 계신데 네, 최근 입양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또 예비 입양 부모들이 알아야 할 어떤 주요 사항은 없을까요? 네, 올해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 기관은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양을 뭐 신청하시려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제 신청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계속해서 이제 알리고 있지만 아직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뭐 입양에 대한 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네. 아동권리보장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있고 입양 부모가 되시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거든요. 가족의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동의도 필요하고 네. 확대 가족의 지지나 후원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후에 그러니까 아동권리보장에 신청을 하면 입양 부모님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뭐 1차로는 그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네. 이후에는 소수로 그러니까 18상 정도가 모여 가지고 그 대면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그 교육을 마치면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연 단계를 거치게 되고 결연하고 나면 그 입양 허가 신청을 법원에 해서 그 결정이 되면 이제 입양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양 신청하고 난 다음에 결연되고 난 다음에 그 입양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 기간은 임시 양육 신청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진행됩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 또 주에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단계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입양하고 출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산하는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여아를 원한다든지 건강했으면 바란다든지 뭐 이러거든요. 근데 출산하 보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입양도 조금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면 좋겠다. 입양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게 건강한 여아 신생아를 많이 원하세요. 네.
그런 아이들만 입양을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넓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입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아동권리보장원의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양아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입양 기록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최근 입양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입양 기록물은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입양 기록물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거든요. 네. 입양인들에게는 탯줄과 같은 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입양인의 알 권리를 이제 보장하기 위한 절차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입양법상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신상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좀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입양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보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임시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기록원에 이제 안전하게 보존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국가기록원에 바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독 절차를 이제 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곰팡이나 병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갔을 때 기존에 있던 기록을 또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독을 해서 보내야 돼서 그런 절차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입양인들과 함께 지금 입양 실무협의체들을 운영하면서 같이 상의하고 있고 소독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고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좋은 방식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할 예정이고 그 이관이 되면 보존과 보관은 이제 아주 철저하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좀 잘 할 수 있게 그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은 이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입양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부모에 의해 아기가 살해되거나 유기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준비된 뉴스 보시겠습니다. 경기 수원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6시 반쯤 이곳에서 119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아기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다음 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아기의 엄마인 20대 A씨였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아기를 홀로 낳아 여동생과 함께 키워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밤 외출한 뒤 신고 당일 새벽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밝힌 외출 시간은 전날 밤 11시부터 신고 당일 새벽 4시까지인데 2달 된 아기가 5시간 동안 홀로 방치된 셈입니다. 돌 이전의 아이가 수면 중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를 영아 돌연사라고 하고요. 같은 방에서 자되 침대는 따로 구분해서 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방치해놓고 간 경우에는 많이 위험할 수 있죠. 다만 아기에게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경기 남양주에서도 30대 부부가 PC방을 간 사이 홀로 집에 방치돼 있었던 생후 23개월 된 영아가 숨졌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네, 홀로 아기를 낳아 동생과 함께 기르던 미혼모의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사연을 봤는데요. 이 위기 임산부 지원과 관련한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에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가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부모나 친구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 임신 상황을 가명으로 정말 상담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뭐 다행히 지금 위기 임산부들께서 1308을 알고 뭐 전화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2024년에 뭐 901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025년 10월 기준으로 뭐 1658명 정도가 이렇게 유입이 돼서 위기 임산부들에게 뭔가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가적 양육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거나 네. 뭐 어떤 지원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지원을 하거나 뭐 예전에 다른 방식으로 막 숨을 수밖에 없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 보호 출산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건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1308 전화에 대한 뭐 홍보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게 국민들 전체를 해당할 수도 있지만 위기 임산부가 자주 머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면은 핑크 다이어리라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의사회가 하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그런 앱이라든지 뭐 임신 테스트기라든지 뭐 약국이나 병원 아니면 청소년 시설 이런 데에 타겟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께서 위기 상황에서 1308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1308 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고 나서 양육을 하는 거는 또 더 중요한 문제일 맞습니다. 텐데 네네. 이제 보신 사건들은 아동 돌봄 공백에 따른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련해 추진하고 있거나 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뭐 위기 임산부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키우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네.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심야나 아니면 새벽 시간에는 당연히 부모가 돌보는 게 부모나 보호자가 돌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야간 돌봄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10시까지 아니면 뭐 12시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한 뭐 350개에서 360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전국에 이제 퍼져 있고 그래서 야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고 이런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뭐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곳에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 배경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아실 수 있게 다국어로 뭔가 설명 자료들도 제공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아동 학대나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특히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 제작하신 콘텐츠가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고 네네네. 합니다. 네, 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실까요? 원래 애들은 잘 울잖아요. 의심이 가긴 했는데 오지랖 같기도 하고 아이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까봐. 선을 넘는 게 아닌가? 선을 넘어주세요. 네, 이 영상에서 선을 넘어주세요라는 저 문구가 네, 굉장히 네, 인상적인데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남의 일인데 남의 가족 일인데 네. 내가 관여해도 되나? 오지랖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는 스스로 신고할 수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네. 어린 경우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신고를 해달라. 아동학대라고 본인이 판정하지 말고 의심이 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도 받고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네. 사실 아무래도 과거에는 좀 남의 가사 일에 참견을 한다라는 인식이 맞습니다. 이게 많았잖아요. 너무 네.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판단하실 수 있게 본인이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하시고 만약에 아니었으면 너무 다행이고요. 만약에 아동학대였으면 아이를 구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동 보도와 관련해서 이게 그 아동학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기사를 보면 예전에는 뭐 동반 자살이다 이런 표현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약간 미화하는 옹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될 때가 있었는데 저희 그 아동학대 보도 기준 마련하고 뭐 우수상도 만들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동반자살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네. 됐습니다. 그런 게 우리 원의 노력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은 대개 만 18세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이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제도가 있었을까요?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9가지 이상의 대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최종인 단계에 해당한 자립과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퇴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아이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양하게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립정보 온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널리 알리고 뭐 카톡방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모임이 바람개비 서포터스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의 자조 모임을 통해서 스스로 또 뭐 힘을 받기도 하고 또 자립준비 청년이 되기 직전의 아이들을 뭐 지지해주거나 후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 형성 사업을 위해서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후원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후원금도 늘어서 이게 모두 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네네. 계시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또 보장원이 주도하는 이 정책이나 방향 등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원장님께서 가장 만족하셨던 콘텐츠는 어떤 거였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저희가 왜 이런 거에 신경을 쓰냐면 사업을 모르는 분들은 없고 근데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동권리보장원을 모르면 그 사회복지 제도가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제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널리 알리는 거고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특히 입양 체계 공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만 아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아부아들 대담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입양과 뭐 경계선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그리고 그런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이보람 교사님과 함께 약간 그 친숙하게 대담 형식으로 네. 진행한 그 아보아 대담합니다를 통해서 뭔가 입양의 공적 개편을 널리 알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IQ 인터뷰라 그래서 아이들의 그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이들의 직접 꿈이 뭔지, 뭐 하고 싶은지, 내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널리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SNS와 관련해서 굉장히 홍보를 뭐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저희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팔로워 수도 늘고 뭐 상호작용 네. 지수도 크게 향상이 돼서 저희 스스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국민에 가깝게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이제 콘텐츠나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 시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부분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또 개편된 공적 입양 체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도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입양 아동과 입양 가정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사항이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시작했던 해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정착할 수 있도록 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입양정책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진행해야 돼서 결연도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입양 정보 공개 청구도 뭐 법정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안타깝게도 관련 예산과 뭐 인력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우리 원에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제 원년이었기 때문에 도약을 하는 단계였다면 맞습니다. 또 내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 그러면 아동 보호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 또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돌봄 체계에서 야간 돌봄을 확대하는 그 시범으로 진행하는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다행히 법이 통과돼서 아동학대 사망분석기구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그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면 뭐 같이 울어주시는 분은 많은데 같이 땀 흘려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처벌은 처벌대로 진행되지만 뭔가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려면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동사망분석기구가 법에 들어갔고 그 지원의 역할을 아동권리보장원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맡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 국민 중에 5% 정도가 다민족 그 국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로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노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견 공백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공적 후견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아동 참여 주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행히 예산을 주셔가지고 아동 참여 주간을 이제 네.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4대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아동의 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부족한 부분이 참여권입니다. 그래서 아동 참여를 강조하고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 참여 주간을 운영하고 요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동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인에게도 널리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정책들을 바탕으로 2026년도에는 아동의 권리가 더욱더 탄탄하게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희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내년에는 5월 12일, 2026년 5월 12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네. 출발합니다. 이런 명칭 변경은 뭐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고 국가로서의 뭐 책임감 이런 것들 다 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저희 인지도를 좀 더 높여서 복지에서의 신청주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전국적으로 아동 관련 기관이 6,500개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 아동권리보장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셨다라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되면 이제 널리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동정책은 뭐 국가만의 과제는 아니고 가정의 책임만도 아닙니다. 가정과 국가가 함께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동이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동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2026년도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또 출발을 하시는데 또 어떤 사업들을 해주실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30초 안전 챌린지입니다. 모든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안전 챌린지는 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나 부모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임신, 출산, 양육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버티거나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한 1308 위기임산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원가정 양육과 관련된 지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